어깨 넓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길 바랄게. 최근 많은 국내 헬스 유튜버들이 해외 유튜버들의 근전도 실험으로 운동별 근육 활성도를 확인하고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소개한 영상을 전달하고 있는데 꽤나 공감이 되면서도 조금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뭐야. 예를 들어 사람마다 신체 길이도 다르고 근육의 길이나 활용도 그리고 각 운동별 숙련도 및 전체 운동 경력 등의 차이에 따라 근 활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근 활성도가 높아도 근비대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뒤쪽에서 이유를 알려주도록 할게. 아무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영상의 주인공인 173만 서양인 헬스 유튜버 라이언 휴미스턴과 554만 동양인 헬스 유튜버 제레미 이더의 근전도 실험을 비교하며 주의해야 할 점과 공통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어때? 벌써 구독 아니 구미가 당기지? 그럼 지금 바로 먼저 많이들 간과하고 실제로 가장 덜 발달된 후면 어깨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들부터 알아볼게. 우선 제레미는 이미 자신의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팔을 어깨 앞으로 수평하게 뻗어서 하는 팩덱 리어델트 플라이를 많이 한다는 걸 조사해서 알아왔대. 이 운동은 자신이 실험한 17가지 운동 중에 세 번째로 59.3%의 근 활성도를 보이며 좋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해. 또한 라이언도 가장 보편적인 운동인 팩덱 리어델트 플라이를 첫 번째 예시로 보이며 60.8%의 근 활성도를 보였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그대로 의자를 낮춰 팔이 어깨보다 높게 해서 했더니 66.3%의 활성도, 이후 그립을 더 높게 잡고 했더니 69.4%의 활성도를 보였다고 해. 솔직히 마지막은 뉴트럴 그립으로 어깨의 외전이 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어쨌든 두 번째 후면 어깨 운동 실험에서 라이언과 제레미의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 먼저 제레미는 평상시 후면 삼각근은 해부학적으로 몸과 대략 45도의 각도를 이룬 상태인데 팩덱 플라이는 팔을 옆으로 펼친 상태로 수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축과 함께 긴장을 유지하는 게 어렵대. 그래서 케이블을 위로 위치시켜 위에서 아래로 팔과 몸통의 각도가 45도쯤 되게 당기는 게 이론상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 실제 근전도 실험을 했더니 70.2%로 다른 어떤 운동들보다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고 했고, 반면에 라이언의 실험에서는 겨우 27.4%밖에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별로라고 했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 팩덱 리어델트 플라이와 다를 것 없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팔을 양 옆으로 벌리며 수축을 가져갔고, 심지어 팔꿈치도 굽힌 상태라 후면 어깨에 최대 신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수행한 거야. 그래도 한 가지 유사한 건 제레미처럼 이마 앞쪽에서 아래로 당긴 건 아니지만 몸과 팔이 45도 정도 되게 당긴 방식에서는 75.5%로 큰 활성도를 보였다고 해. 이 얘기도 상당히 퍼킹 디퍼런트라며 동의했고, 아무튼 제레미는 추가적으로 양팔 케이블 리어델트 플라이는 동작의 중간 지점에서 가장 힘들고 한 팔로 하는 건 최대 신장 구간에서 가장 힘들다는 차이로 두 가지 다 다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대. 반면에 라이언은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비하인드 백 바벨 레이즈가 오버그립으로 94.3%, 언더로 94.5% 활성화가 됐을 정도로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후면 어깨만 타겟하기 좋은 이유는 견갑이 움직이기 힘든 자세라 승모근의 활성화가 거의 없어 후면으로만 제대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이래. 하지만 그거 좋다고 해서 일반인, 그것도 중급자 이하의 사람들이 한다면 자세를 유지할 코어의 힘도 부족하고 자칫하다 삼두로 자극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 효과가 다를 거야. 그는 3년 전 영상에서도 하고 있었던 만큼 숙련자라 더 제대로 느꼈을 것 같아. 아무튼 바벨 대신 덤벨로 인클라인 벤치에 받치고 하면 코어의 개입도 줄면서 94.2%의 활성도로 좋다고 하니까 이 방식을 하는 걸 추천할게. 이후 가장 많이 발달되는 전면 어깨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들을 살펴볼게. 우선 전면은 벤치프레스 등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장 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날에 함께 털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 심지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덤벨 프런트 레이즈는 벤치프레스의 전면 활성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물론 여기서 말한 방식은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게 잡고 하는 거라서 측면의 개입도 생기기 때문에 전면의 활성화가 더 줄어든 거고, 훨씬 효과적으로 전면 위주로 타겟하고 싶다면 엄지가 위를 향하게 잡고 하면 좋다고 해. 그리고 라이언은 오버로 잡으면 승모근과 측면의 개입으로 전면은 32.4%의 근 활성도를 보였고, 뉴트럴로 잡으면 49.1%, 언더로 잡으면 51.5%로 전면의 개입을 더 높일 수 있었대. 이때 근 활성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언더로 잡고 팔꿈치를 살짝 굽힌 상태로 레이즈를 하면 67.2%까지 떡상한다고 하네. 또한 중력 저항이 아닌 지속적인 긴장을 줄 수 있는 케이블로 한다면 오버는 54.1%로 21.7% 증가, 팔꿈치를 살짝 굽힌 언더 그립은 86.1%로 18.9%나 근 활성도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보면 이 형이 10kg 정도로 몸에 비해 굉장히 낮게 수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 근비대 횟수로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무거워 이두나 다른 곳으로 힘이 분산되니까 자극을 느끼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실제 지금까지 많은 프로 보디빌더들의 운동 영상을 봤을 때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힘이 좀 빠진 후반부에 15에서 20회 이상이 가능한 저중량으로 펌핑을 극대화할 때 이 방식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어깨 발달에 가장 좋으면서 특히 전면의 활성화를 가장 많이 이끌어내는 숄더 프레스를 살펴볼게. 제레미는 스탠딩과 시티드로 바벨 및 덤벨 숄프를 실험해본 결과 전부 다 인클라인 벤치에 앉아서 하는 숄더 프레스가 평균 71%의 근 활성도로 전체 전면 어깨 운동 중에 가장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고. 반면에 라이언은 어깨 너비의 1.5배로 바벨을 잡고 했지만 겨우 32.1%의 활성화를 보였고, 덤벨을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했더니 74.5%, 언더 그립으로 잡고 프레스했더니 85.5%나 활성화됐다고 해. 마지막으로 측면 어깨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들을 알아볼 차례야. 먼저 서두에서 말한 근활성도 실험의 맹점을 말해볼게. 첫 번째, 사레레가 측면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운동 숙련도에 따라 활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제레미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은 친구를 불러 멋대로 사레레를 시켜봤더니 측면 삼각근이 아니라 승모근의 활성화가 훨씬 컸다고 해. 그래서 몇 번의 코칭과 자세 수정 후 다시 측정했더니 승모의 활성도는 줄어들고 측면의 활성도는 증가했다고 하더라고. 이처럼 정확한 자세와 동작의 숙련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해당 부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부하를 주고 고립해서 제대로 털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해. 그 이유는 20개 가까이 되는 어깨 운동을 통해 측면 어깨의 활성도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종류가 아닌 숄더 프레스 운동이 가장 컸기 때문이야. 그것도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서서 하는 건 온갖 코어 및 협응근의 개입이 많아 원하는 타겟 부위에 제대로 부하를 줄 수 없고, 결국 활성도는 높을지언정 근비대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해. 예를 들어 스탠딩 바벨 숄더 프레스 또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위해 복근과 엉덩이에 힘을 세게 줘야 하잖아. 그럼 활성도가 커질 텐데, 그렇다고 엉덩이나 복근이 커질까? 아니지. 백날 해도 안 커지지. 그리고 사레레는 최대 신장 구간으로 가면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아 0에 가까워지지만, 숄프는 받치고 있는 힘이 지속되니까 활성도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서서 하는 숄프도 분명 좋은 거지만 측면이 주도적으로 개입되는 덤벨 또는 케이블 사레레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야. 어쨌든 제레미나 라이언이 둘 다 언급한 거지만, 우리의 견갑과 어깨의 구조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몸 앞으로 20-30도 정도 모은 상태로 사레레를 해야 승모근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측면을 타겟함으로써 제대로 부하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했더니 곧게 서서 하는 사레레는 17.9%인 반면 팔을 모아 수행한 방식은 19.9%의 활성도를 보였다고 해. 또한 지속적으로 텐션을 줄 수 있는 케이블로 했을 때는 수평 레이즈는 32.8%, 20-30도 기울인 레이즈는 38.1%였대. 마지막으로 어깨 전체를 타겟하는 운동으로 원판 돌리기와 인클라인 벤치 덤벨 돌리기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측 후면을 79에서 80% 정도의 활성도를 보일 만큼 굉장히 좋다고 해.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인이든 프로든 할 것 없이 여러 숙련자들의 운동 영상을 봤을 때 이 방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아무래도 운동 숙련도에 따라 자극을 먹이는 것도 다르겠지만, 부하가 전측 후 순서로 자극이 분산되어 칼로리 소모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고립으로 근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메인으로 가져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 그래서 초반에 웜업으로 하거나 후반에 한 번 더 전체를 털어주고 싶을 때 하는 걸 추천할게. 이렇게 오늘은 예쁘고 멋진 어깨뽕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들을 소개해봤어. 물론 다른 것들도 골고루 시간 내서 하면 좋지만, 너무 바쁘거나 특별히 대회까지 나갈 생각이 없다면 오늘 알려준 두세 가지 운동들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다소 긴 시간을 고민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전달해봤으니까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의 머슬한 힙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뒤끝나도록 해.